언제부터였을까요? 어제 먹었던 반찬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늘 다니던 길을 낯설어 했던 순간들이 혹시 당신도 모르게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당신의 노력에 반응합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 평범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만나보시죠. 그날 새벽 5시가 조금 지나 서울 동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의 냉장고 모터가 낮게 울렸고 거실 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보탰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는 잠에서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뒤척임이 새벽 공기를 낯설게 만들었고 창문을 스친 찬 공기가 광대뼈를 스쳤습니다. 먼 택시가 신호에 걸려 잠깐 정지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아파트 복도에는 신문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김할머니는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자식들이 놓고 간 과일 봉지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귤 껍질 향이 가볍게 남아 있었습니다. 컵 표면의 물자국은 차가운 촉감을 전했고 식탁 모서리에 작은 스크래치는 세월의 흔적처럼 잠잠히 빛났습니다. 김할머니는 봉지를 정리하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두었는지 순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가스 불을 끄는 것을 잊은 날이 있었고 진료 시간이 헷갈려 엉뚱한 날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기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듯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잊히는 것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느낌이었지요. 아침 6시에 가까워지자 창밖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엷은 분홍빛이 번졌고 골목을 따라 낙엽 비슷한 냄새가 묻은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작은 서랍에서 얇은 공책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손녀가 선물해준 공책이었지요. 종이는 약간 두꺼워 손끝에 보드라운 저항이 느껴졌고 연필 나무향이 은근히 퍼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날짜를 적고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남겼습니다. 그 작은 기록이 마음을 붙잡아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옆 서랍에서 퍼즐 상자를 꺼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반들거리는 조각들이 손끝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포개고 맞추고 돌려보는 동안 초침 소리는 조금 더 느리게 들렸습니다. 김할머니는 20분이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약간 또렷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오전 같은 단지의 박 여인은 TV를 켰습니다. 익숙한 아침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을 가로질러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전날 저녁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오려다가 골목을 한번 잘못 들어 길을 헤매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집을 찾긴 했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에 묵직한 수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하루에 몇 번씩 안부 전화를 걸었고 안도의 숨과 짧은 한숨이 그 통화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인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오그라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의 웃음소리는 그날따라 더 멀리 들렸지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라디오에서는 노년의 기억과 일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는 노년의 뇌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기관이 아니었고 자극과 관리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숲과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메말랐고 적절한 빛과 물과 바람을 주면 잎과 가지가 다시 밀려 올라오는 법이라고 덧붙였죠.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간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10분,
또는 2번 나누어 5분씩이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걷기와 가벼운 유산소, 간단한 스트레칭, 손과 발의 소근육을 깨우는 동작, 그리고 퍼즐이나 글쓰기처럼 뇌를 직접 사용하는 활동이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따뜻한 형광등 아래서 노인의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신경과 진료실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보드라운 진료표의 모서리가 미세하게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판단을 맡는 전두엽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졌다고 말이죠. 그러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었고, 자극이 들어가면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10분의 루틴을 부탁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보폭을 약간 넓혀 걷는 것,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 혈액의 길을 열어주는 것, 발바닥을 작은 공으로 굴리거나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보며 말단 감각을 깨우는 것, 손가락을 교차하고 펼치는 소근육 운동으로 두뇌의 운동 피지를 깨우는 것, 그리고 퍼즐, 글쓰기, 암기, 음악 따라 부르기 중 하루의 소리를 선택해 5분에서 10분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뇌가 리듬을 사랑한다고 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공원 산책로에는 은빛이 감도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벤치의 나무결은 더 차가운 감촉을 남겼습니다. 김할머니는 모자를 눌러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턱을 살짝 당겨 목 뒤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팔을 멀리 휘둘렀고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체중이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선 스포츠화를 끌며 달리는 사람의 가벼운 숨이 들렸습니다. 10분 동안의 산책은 길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숨은 전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찬 공기 냄새가 현관에 머물렀고 장판의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에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김할머니는 의자가 등받이에 닿는 느낌을 확인하고 목을 천천히 앞뒤로 굴렸습니다. 어깨를 크게 돌릴 때 관절에서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의외로 안심을 주었죠. 고무공을 발바닥으로 굴리며 아르르한 자극을 느꼈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폈습니다.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맞닿게 하려 할 때 집중이 높아졌고 손바닥은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책을 펼쳐 어제의 날씨와 오늘의 기분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따라 부르자 가슴 안쪽의 눌림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 달 뒤 눈발이 드물게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장을 보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앞 골목에서 발걸음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점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좌측 골목에 오래된 구두 수선집 붉은 간판을 떠올렸고 우측으로 3칸 떨어진 반찬 가게의 파란 현수막이 선명하게 인식되었죠. 길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반찬 가게의 따뜻한 기름 냄새가 미묘한 허기를 자극했고 주인장은 김치를 꺼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할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가게 이름을 속으로 3번 되뇌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공책에 빈 칸을 채웠습니다. 반찬 가게 이름, 위치, 함께 산 재료, 그리고 오늘의 기분. 종이 표면을 긁는 연필의 소리가 한결 또렷했습니다. 그 무렵 박 여인의 집에서는 다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시장에서 길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이웃이 다가와 말을 건넸을 때 박 여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려던 것인지 잠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딸은 울먹이며 혼자 외출을 당분간 줄이자고 말했지요. 박 여인은 머리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에서 자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점점 좁은 방에 갇혀가는 느낌이 들었고 벽지는 더 거칠게 느껴졌으며 집안 공기는 전보다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시장 골목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반찬거리를 고르던 아침, 이웃과 수다를 떨며 웃음을 터뜨리던 점심, 남편의 넥타이를 매무시하던 저녁. 그 활달한 발걸음이 있었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앞이 종종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며칠 뒤 오후 김할머니는 작은 공책을 들고 박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도에는 겨울 석양이 길게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빗줄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심스러운 발자국과 함께 박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할머니는 공책과 연필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은 아침마다 이 공책에 단어를 한 줄씩 적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기분, 오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짧게 적었더니 마음이 덜 흔들렸다고 전했지요. 박 여인은 연필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는 낯선 촉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겨울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분명히 읽혔습니다. 그 순간 딸의 표정에 아주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박 여인은 자신이 한 줄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단지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는 이미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그늘과 빛의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을 가볍게 흔들며 보폭을 맞추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넘어가는 리듬을 느꼈고 박 여인은 본능적으로 팔과 다리의 반대 움직임을 맞추었습니다. 숨이 조금 차올랐지만 추위는 이내 적응되었습니다. 공원 입구 근처에서 내리막을 지나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따라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렸고 발바닥으로 작은 공을 굴리며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일기를 쓰고 각자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종이의 마찰음과 낮은 콧노래가 거실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한 달이 더 흘러 초봄 냄새가 베란다 틈으로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거실 화분의 흙에서는 물을 머금은 냄새가 났고 촉촉한 공기가 손등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번호가 잘 떠오르지 않아 전화부를 오래 뒤적였지만 이날은 크게 망설이지 않고 숫자들을 더듬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새벽의 공원, 노란 조끼를 입고 지나가던 사람, 나무 그늘의 온도, 퍼즐한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작은 쾌감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자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배 안에서부터 웃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분홍색 수첩에 적어두었던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젊은 날, 봄비가 쏟아지던 날의 파전 냄새,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하던 밤의 뜨거운 미음맛이 회상 속에서 또렷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자 손바닥에 남은 따뜻함이 오래갔습니다. 그 시기, 박 여인의 집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신문에서 단어 찾기를 했습니다. 작은 활자를 따라가는 눈동자는 처음에 자주 멈췄지만
손가락으로 줄을 표시하자 시선이 길을 찾았습니다. 손자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연습을 하면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냄새가 옅게 퍼졌고 식탁 위 컵은 햇살을 받아 미세한 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따금 그녀는 자신이 아직 이 집의 주인이라고,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내일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달랬지요. 봄이 더 깊어지고 벚꽃이 단지 안길목을 환하게 채우던 주말이 왔습니다. 주민센터 강당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짧은 강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에 반응하는 기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활동은 혈류를 부드럽게 밀어올렸고, 목과 어깨의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길목을 넓혀주었으며, 발바닥과 손가락을 쓰는 소근육 운동은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을 동시에 깨웠다고 했습니다. 퍼즐과 글쓰기, 암기와 노래는 해마와 전두엽을 같이 사용하게 했고,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했다면 인지 기능 저하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당의 공기는 약간 따뜻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필기 소리가 잔잔하게 겹쳤습니다. 김할머니는 강의한 귀퉁이에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어 공기 바꾸기, 10분 걷기,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 발바닥 굴리기, 손가락 교차 펼치기, 공책에 한 줄 쓰기, 노래 한 곡 따라 부르기. 박 여인도 옆자리에서 같은 순서를 적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이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루틴을 지켰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날에는 복도에서 왕복 걷기를 했고, 비가 그친 다음 날에는 흙냄새가 진한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오후에는 함께 옛 사진을 꺼내 앨범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젊었고, 얼굴은 전체적으로 더 동그랗고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사진 속 교복의 거친 천질감을 손끝으로 떠올렸고, 박 여인은 첫 월급날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던 식당의 고소한 불맛을 기억해냈습니다. 과거의 감각은 현재의 감정을 안정시켰습니다. 회상은 슬픔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자주 웃음으로 마무리되었지요.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렀고, 두 사람은 반주 사이사이로 허밍을 맞추었습니다. 숨이 찼다가도 노래를 마치면 가슴 안쪽에 맑은 공간이 남았습니다. 가끔 마음이 꺼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약 봉투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잠시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박 여인은 외출 채비를 하다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2번 묶었다가 풀었지요. 그런 순간에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었다고, 오늘은 루틴을 2번으로 나누어 짧게 해도 충분하다고 서로를 달랬습니다. 오후 늦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 목과 어깨를 돌렸고 발바닥으로 공을 굴렸습니다. 공책에는 짧게라도 적었습니다. 오늘의 기분 한 단어, 오늘 기억하고 싶은 장면 한 줄. 그런 날의 글씨는 더 소박했지만 종이 위에는 여전히 그날의 삶이 남았습니다. 가을 문턱에서 바람은 마른 잎의 냄새를 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작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일기와 습관 기록을 모아놓은 자리였습니다. 김할머니의 공책 한 페이지도 한 구석에 전시되었습니다. 날짜, 날씨, 오늘의 단어, 그리고 아주 작은 스티커. 박 여인의 종이에는 손자 이름을 또박또박 연습했던 페이지가 붙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동네 사람들은 페이지마다 발걸음을 멈추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벽면에 흰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내일부터 한 줄을 써보겠다고, 내일 아침에는 10분만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요. 말은 간단했지만 표정에는 단단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두 사람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의 온도는 쾌적했고 공기청정기의 바람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던 순간 김할머니는 의사의 설명을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생활의 규칙성이 뚜렷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중력과 작업 기억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지요. 박 여인도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일상의 실수가 줄었고 무기력감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도 루틴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새삼스럽지 않게 말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약이라고. 연말이 다가오자 도시의 불빛은 차갑고 또렷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거실에는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빈칸에 그동안의 기록이 촘촘히 쌓여 있었습니다. 종종 비워진 날도 있었지만 다시 채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김할머니는 한 해를 떠올렸습니다. 불면이 낯설던 새벽, 퍼즐 조각의 감촉, 공원의 바람, 공책의 보드라운 종이, 노래의 마지막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 배울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지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늘었지만 내 안의 길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었다고요. 연초, 박 여인은 손자와 함께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손자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손자와 눈을 맞추며 조각을 돌려보던 순간 박 여인은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웃음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10분을 지키자고, 내일도 숨이 차오를 만큼 걸어보자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책에 적자고, 그리고 자주 노래를 부르자고. 노래를 부르면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고 그 공기는 오래 머물렀다고 했었지요. 한겨울 오전, 창밖은 맑았고 빛은 한층 차갑게 책상 위를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길게 적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그러나 그 짧은 말 뒤에는 수많은 발자국, 수많은 손가락의 움직임, 수많은 종이의 마찰음이 겹쳐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뿌듯함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는 노년의 루틴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서 매일의 우리가 서로를 살려냈다고. 마이크 너머의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 기록의 마지막에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10분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당신의 내일이 지금의 10분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노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한층 밝게 비추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